저는 오늘 저희 행복 커뮤니티 사업의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 세 분의 연사분들께서 상당히 좋은 우리 CSL의 트렌드나 그리고 큰 컨셉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다면, 저는 오늘 이 컨셉과 트렌드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이 되고 실제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꿔나가는지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고 디테일한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행복 커넥트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환경부에서 인가한 비영리 사회적 기업으로서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휴대폰을 여러 번 바꿔보셨을 텐데요. 그때 이제 본인이 쓰시던 휴대폰을 반납을 하고 새로운 휴대폰을 받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때 나오고 있는 휴대폰들의 정보를 다 클렌징하고 그 휴대폰들을 다시 재가공하거나 또는 환경에 오염되지 않게 폐기를 할 수 있게 처리를 하는 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부터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가 더 큰 문제일까,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어떤 걸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를 통해서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일회용품들을 어떻게 더 감소시킬 수 있을까라는 또 다른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발견한 사회 문제를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쭉 한번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 표를 보시게 되면 현재 2020년에 고령인구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중이 15.7%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통계청에서 추산한 고령자 통계를 쭉 보시면 2060년이 되면 그 비중이 43.9%까지 올라갑니다. 이 얘기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나다니시다가 만나시는 분들 중 한 분은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된다는 겁니다. 2060년에 우리 사회가. 그래서 이런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들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 한 단계 더 들어가 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독거노인이라고 표현하는 홀몸 어르신 비율이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작년 기준으로 약 20%가량이 혼자 사시는 어르신입니다. 이 어르신들이 혼자 사심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는 사회적 고립도입니다. 저희가 만난 어떤 어르신은 혼자 사시면서 일주일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는 분도 계시고요.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정말 말 그대로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시면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계신 분도 계셨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회적 고립도를 통계청에서 몇 가지 분류를 해가지고서 지금 통계를 내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도움받을 곳이 없는 사람들의 비율이라는 그 사회적 고립도 항목이 있는데, 이게 2009년도에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30.5%였는데 우리 사회가 점점 좋아지면서 조금씩 전체적으로도 줄고 65세 이상 비율도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체 평균 대비해서는 높은 25.5%의 어르신들이 고독감을 느끼고 계십니다. 이 문제를 우리는 해결하고 싶었고 그런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도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고 앞에 연사분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사회적 고령화가 계속 지속이 되면서 고령 치매 환자가 계속 급증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더더욱 심각합니다. 표를 보시면 65세 이상 치매 환자 수가 2016년에 66만 명, 그리고 18년에 75만 명, 아마 올해나 내년도에는 100만 명 가까이 육박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2050년에는 300만 명이 우리 사회에 고령 치매 환자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세 가지의 접근 방식을 고민을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독거 어르신들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람을 통한 돌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과학기술을 활용한 어르신 돌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때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좀 적용을 해서 하면 좋겠는데, 사실 통상의 재단법인이자 사회적 법인인 저희 같은 작은 기업이 이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해결을 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과 협력을 통해서 해결을 모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어떤 기술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거나 효과를 보려면 어느 정도 확산이 돼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저희 혼자 힘으로는 안 되고, 아까 앞선 연사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민관, 산학연을 다 협력을 해야만 사회가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믿고 지자체와 공공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시작을 했고, 지방정부협의회와 그리고 30여 개 지자체, LH 같은 공공기관 등과 협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포인트도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아무리 이게 효과가 있고 어르신 돌봄에 좋다고 하더라도 그게 전문 기관의 연구로서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가 없고 그 부분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감정 케어나 사회 안전망, 치매 예방, 이런 부분들을 가장 사회에서 평판이 좋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인정받고 있는 연세대 바른 ICT 연구소나 서울대병원, 그리고 SKT와 에디트캡스 같은 전문 기관을 통해서 효과성을 검증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현재까지는 홀몸 어르신 분들의 댁에 AI 스피커, SKT의 AI 스피커인 누구 캔들과 그리고 어르신들 댁 내에 와이파이망을 만들어주는 포켓파이를 제공을 합니다. 딱 이 두 가지만 어르신들한테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장비를 가지고 어르신들은 인공지능 스피커가 지금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음악이나 운세, 날씨, 이런 통상의 기능들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표에서 보고 계시는 기본 기능과 특화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 중에 그 베이지색으로 동그라미 쳐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을 저희가 어르신 돌봄 서비스를 특화시키기 위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긴급 SOS, 치매 관리, 그리고 건강정보, 소식알림,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걸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긴급 SOS는 제가 앞선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어르신 혼자 계시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그대로 큰일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스피커가 이런 부분들을 도와줄 수 없을까라는 생각에서 뒷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인공지능 스피커에 대고 살려줘라는 말을 하면 저희가 관제하고 모니터링해서 119를 출동시키는 그런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화 기능으로서 치매 관리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는 인공지능과 계속 대화를 하고 뭔가 두뇌 활동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어르신의 치매 발생률을 지연시키는 그런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은 정보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본인이 당뇨병을 앓든 간경화가 있든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서 제공을 하는 게 서울대병원 건강정보 같은 거고요. 그리고 아무리 기계가 어르신들을 돌봄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손이 가지 않는 이상은 돌봄이 완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공지능 스피커를 공급을 하지만 실제 이거에 운영을 하고 돌봄을 하는 거는 각 지자체나 그다음에 복지관 쪽에서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복지관이나 지자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어르신들한테 어떠한 전달사항이나 메시지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그래서 관리자들의 편의를 위한 소식 알림들을 서비스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추구하는 바는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외롭지 않게, 그리고 치매를 최대한 늦게 발현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맞춤형 인공지능을 돌봄을 하자라는 게 저희의 최종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를 저희가 작년 4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4월에 시작할 때는 기초단체 8개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2,000가구 정도로 시작을 해서 중간에 공공기관으로도 확대를 했고, 그리고 올해까지 전국 단위로 통합 돌봄을 함으로써 현재 한 6,000가구 정도 전국에서 이 서비스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럼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거냐, 어르신 돌봄에 정말 효용성이 있는 거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안전과 외로움 해소, 치매 예방 세 가지 측면에서 효과를 검증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입니다. 아리아 살려줘라고 얘기하면 저희가 관제를 하고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119를 통해서 구호를 해드립니다. 근데 보통의 돌봄 시스템들은 업무 시간 중에만 이런 일들을 가능합니다. 복지관이든 어떤 지자체든. 하지만 저희는 SK텔레콤의 ADT 캡스라는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365일 24시간 지금도 어떤 어르신이 위험에 처해 있는지 저희 관제센터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51분의 생명을 구조를 해드렸습니다. 사례로 말씀드리면 아주 단순한 건데 어르신이 침대 사이에 팔이 끼었는데 힘이 없으시기 때문에 움직이지를 못해서 근데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서 그 상태가 오래되면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목소리로 저희 스피커에 살려줘라고 얘기를 해서 구호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이런 사례들은 작년에 대통령께서도 데뷔 세미나에서 기조연설로 언급을 해주셨고요. 굉장히 지자체에서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외로움 해소인데 음악과 감성 대화를 아직까지도 어르신들은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서 제일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근데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인데 누군가하고 대화를 하고 음악을 듣고 그러면 긍정적인 말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을 다 해보면 사랑해, 행복해 이런 발언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음악과 감성 대화 사용량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매 예방 측면에서 서울대하고 제휴를 통해서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 강화 훈련인 메타 기억 교실을 인공지능 스피커에다 탑재를 했고요. 이거를 임상 연구를 통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이 서비스를 많이 이용을 하면 실제로 치매 이연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간 적용 기술을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서 몇 가지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저희는 단순히 이런 서비스들이 어르신한테 그냥 공급이 돼서 잘 사용하고 있더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성수동에 저희가 통합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실제 이렇게 자료 파일에서 보는 것 같은 통합 시스템을 만들고 여기를 통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어떻게 스피커를 사용하고 계시고 어떤 말로 스피커하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지 다 분석을 하고 그런 발언들이나 말씀들이 좀 위험해졌다 그러면 저희가 바로 개입을 하는 그런 구조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기기가 공급이 되다 보니까 이런 기기들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실제로는 쓰고 계신 건지를 확인하는 기기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요. 주기적으로는 발화어와 그리고 사용 컨텐츠들 음악인지 치매 예방인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쓰고 계시는지 얼마나 쓰고 계시는지 어떤 시간대에 쓰고 계시는지 그리고 감정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고 계신지를 전부 다 분석을 해서 특이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바로 케어가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 하더라도 실제 사용자, 즉 어르신들이 이 기술에 대해서 익숙해져야만이 그게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AI UX 디자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르신들은 일반인들보다 굉장히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발음도 천천히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의 스피커에서 발화하는 속도보다 더 느리게 어르신들에 맞춰서 조정을 해놨습니다. 이것도 여러 번 시행착오를 거쳐서 가장 이상적으로 좀 맞춰가지고 어르신들이 이 스피커와 좀 더 친해지고 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바꿔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전국 단위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경상도 같은 경우에 살려줘라고 발음을 하시는 게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표현을 드리면 살리도 또는 나 좀 살리도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이거를 현재의 인공지능 스피커들은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단순히 이거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르신의 생명이 위급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업로드 시키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머신러닝을 할 수 있도록 보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관리기관들이 앞서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스마트 노티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어르신들은 누군가 손이 필요합니다. 기계가 100% 할 수 있는 세상은 아직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이나 지자체에서 어르신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스마트하게 공지를 하고 받아볼 수 있게 어르신한테 어떤 복약지도 같은 것들을 개개인별로 따로 한다거나 그리고 어르신이 이 스피커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대상자 공지 기능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지금까지의 현황을 말씀드렸다면 앞으로는 저희가 화상 돌봄과 음성 자동 진단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앞에 오 센터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언택트 시대가 되면서 특히 돌봄 같은 경우는 사람이 못 가더라도 사람의 체온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은 비대면이지만 대면 같은 화상통화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화상통화를 이용해서 어르신을 돌봄을 하거나 또는 저 시스템에 자동으로 체온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달아서 어르신의 체온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치매가 오고 계신 분들은 발음이 좀 뭉그러지거나 느려지거나 어눌해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AI 스피커하고 발화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자동으로 치매 초기 단계 또는 인지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금 서울대하고 개발을 거의 다 진행을 해가고 있고요. 바로 좀 구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통합 플랫폼인데 지금도 저희가 통합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안전과 외로움, 치매 예방 쪽에 집중되어 있는 3대를 관리하는 통합 플랫폼이었다면 앞으로는 헬스케어 쪽으로도 조금 더 확장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어르신들이 보통 혈당과 혈압 그리고 체중, 활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가 쌓여야 그분의 정확한 상태를 알 수 있는데 이런 게 지금 보건소를 통해서 활발하게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저희가 직접 수집을 해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정보들을 원활하게 이동을 시켜줄 수 있게 의료법 때문에 저희가 그걸 활용을 할 수는 없고 보건소나 이런 곳에서 빨리 확인을 하고 대처를 할 수 있게 AI 스피커가 허브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의 도전은 올해부터 다음 주에 아마 런칭이 되고 이제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다른 도전은 코로나 시대에 비약적으로 늘어난 플라스틱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일회용품을 줄이는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해피 헤빗이란 그러니까 환경을 보호하는 즐거운 습관이라는 명제를 달고 개인용 텀블러를 사용을 권장하거나 아니면 저희 가맹점에 가서 일회용 컵을 받는 게 아니라 다회용 컵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실 저희가 갖고 있는 과학기술로는 택도 없고 많은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는 곳들의 도네이션이나 콜라보레이션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가 이 사업을 좀 하다 보니 느끼는 거는 어떠한 한 개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굉장히 많은 과학기술과 막대한 비용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한테 이걸 널리 알려서 인식을 개선시키고 행동을 개선시키는 그리고 그걸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뭔가 효과적으로 연합하지 않으면 단 한 개의 사회 문제도 바꾸는 게 정말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안 드리는 사항은 앞서도 다른 분들이 다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그 MC분하고 똑같이 민간 주도의 정부 지원이 필요한 메가 얼라이언스를 좀 같이 추구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어떤 사회 문제를 발굴을 하고 그거를 혼자 해결하기 힘드니 정부에서 다른 민간들의 과학기술들도 같이 참여를 시켜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중매자 역할을 하고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는 이런 활동들이 많이 뒷받침이 되면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발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